토일간은 양인격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기토일간은 당연히 안 되죠. 갑병, 경, 임. 그러니까 뭐 무토일간이 5월에 무토일간 양인격이다 라고 하는 말은 뭐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양인격이 정식 양인격은 아니에요. 일단 자월에 임신일주면은 양인격이죠. 양인격인데 양인격이 성격이 되려면 먼저 이제 병관이 투출이 돼야 돼요. 투출이. 성격이 될 수는 없어요. 임신일주가 자월인데 이제 병관이 투출이 되지 않았다. 대개 이제 격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적인 요소를 말을 하는 거고요. 일간의 의지에 의해서 직업이 성립이 되죠. 대개 부귀빈천을 이제 담당하는 것이 이제 격국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가 없고 자신이 만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상신이라든지 부신, 기신 이러한 것들은 천간에 투관이 되어야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월의 임신일주는 양인격이 맞는데 성격이냐 파격이냐는 이제 별도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이모일주에 임수가 4개가 투관이 됐다. 신자진 자월이다. 그럼 양인격은 양인격인데 비견이 투관되었으니까 양인격의 파격이죠. 그래서 이도를 이제 하는 사주예요. 대개 이제 저렇게 비견 겁재가 투관되었다는 얘기는 식상을 쓰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죠. 양인격이 현실 감각이 없나 본다라는 말은 왜 하셨을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양인격이 성격되는 거는 하늘의 별따기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10,000명에 1명? 예, 앞에 내용을 놓쳤으면 다시 보세요. 중인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다시 보시면 나올 거예요. 예, 여기에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다 여기에서 내용이 있는 것들인데 중복된 질문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음일간에 대해서도 여기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들어보시고요. 임자월의 임자일주는 중인이 맞습니다. 무거울 중자, 상신이 병관을 합과한다는 말이 뭔 말이죠? 병관 자체가 상신인데 대개 양인격의 천간정제는 이제 재생사를 하고 있는 재성을 정제했을 경우에 이제 구몰이라고 해요. 그냥 무조건 이제 구몰이라기보다는 재생사를 하고 있거나 이제 재생관을 하고 있는 재성을 정제하게 되면 그게 이제 재와 관이 같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몰이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요 질문은 이제
은밀관에 대한 질문은 제가 은밀관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해결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양인격이 평간과 편인을 갖추게 되면은 그래도 중격은 되죠. 상격이 되려면은 식상까지 갖추어야 돼요. 즉 말해서 기신까지 갖추어야 상격이 되는 거예요. 양인격이. 그리고 이제 재생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상격이 되는 거죠. 그냥 살인상생만 받았다. 그러면 이제 합격이라고 하죠. 평관만 있다. 즉 상신만 있다. 성격이 된 거예요. 성격이 됐는데 평관과 편인이 있다. 그러면 이제 합격이죠. 격은 성립되었고 양인격 중에서 합격에 속해요. 그런데 편인이 식상을 제화했다. 구신까지 한다. 그러면 중격 정도가 되죠. 그런데 거기서 재생사를 받아서 비견을 제화했다. 그러면 상격인 거예요.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양인격의 상격이죠. 그래서 이제 양인격이 이렇게 성격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상격이 되어서 정말 이제 그 사람들 위해서 사람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공인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공인은 매우 힘이 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재생사를 받고 비견을 제어한다는 것들은 대개 정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최고의 자리까지 오를 수가 있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로 최고의 이제 그 인기를 누릴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임적을 개축일주인데 양인격화하려면 상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제 상신이 없으면 월겁이라고 하고요. 상신이 있으면 이제 뭐 음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양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저 변양자를 쓰잖아요. 음간한테 양인이라고 말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맞지 않나요? 그래서 음인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뭐 양인격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양인격, 그 양인격, 뭐 양인격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은 그거는 평간상신이 투관되었을 때 말이고 평간상신이 투관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월겁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일간 월겁들은 인기인이나 어떤 그 전문가, 한 분야의 달인, 이런 게 이제 좋죠. 천간에 투관이 되었으면 관살로 가요. 근이 없어도요. 근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재생관을 받는 게 더 중요하죠. 재생관을 받는 게 훨씬 중요해요. 스스로 근이 있는 것보다는 재생관으로 가는 게 훨씬 중요해요. 일점무분한 재생관이라는 것은 뭐 재와 살이 이렇게 무분하다라는 뜻인가요? 대개 음일관들은 이렇게 이제 그 예체능 쪽으로 한 분야의 달인이 전문가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귀겁이 식상생제로 가면 부, 관인으로 가면 귀, 두 개 다 못하면 조졌네. 무슨 말을 이렇게 하셔? 꼭 부와 귀를 취해야 되나요? 못 취하면은
조진 건가요? 평범하면 안 되나요? 평범한 삶이, 보통 삶이 가장 좋은 건데, 묘월의 을묘일간은 걸록이죠. 양인이라기보다는. 일단 뭐 5월의 병인일주 양인격인데 지지가 사오미 인호술 화국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어떤 특성이 있는 건지 정간에 비견특질도 없고 병간 상신도 없다. 그러면 이제 지지가 사오미라는 환경에서 인호술이라는 능력을 통해서 살아가라는 뜻이죠. 인호술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만들라는 건데 부족한 능력을 만들라는 뜻이고요. 사움이라는 것은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활용하거나 거기에 있는 인맥을 활용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좋죠. 사움이만 있으면 이제 그 사장사주예요. 경영자 사주라고 하고요. 인호술만 있으면 이제 전문가 사주라고 해요. 그러면 사오미도 있고 인호술도 있으니까 내가 능력도 있어야 되고 경영도 해야 되는 자영업자 사주라고 봐야 되겠죠. 이 사람은. 남자 여자라고 하는 게 양인격이 남자한테 낫다 여자한테 낫다 지금은 그런 해석은 없고요. 남자 사주도 음간이면은 그게 여자 사주고요. 남자 사주도 여자 사주도 이제 양간으로 되어 있으면 일간이 그걸 그냥 남자 사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남녀를 따지기보다는 그 사주가 가진 일간이 양간이냐 음간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거예요. 나는 남자니까 음인이야 이거 보다가 나는 남자지만 음인이야 그럼 그 사주는 여자 사주라고 보면 돼요. 여성스러운 삶을 산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거예요. 월급이 정관을 이제 상신으로 쓸 수도 있죠. 원래 살을 써야 되는데 정관을 쓴다는 것은 이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내부직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경찰 같으면 뭐예요? 안에서 행정경찰이 우선이에요. 외부에서 범죄를 잡고 어떤 질서 행정을 펼치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원주가 되겠죠. 그런데 병관을 쓰면은 그러한 것을 하지만 정관을 쓰니까 거기에서 이제 행정을 보는 사람과 같은 거죠. 관인상생이니까. 반대로 걸록격이 뭐 정관을 상신으로 써야 되는데 평관을 상신으로 쓴다는 것은 문관들 사이에 있는 무관이라고 보면 되고요. 월급은 무관들 속의 문관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관을 썼느냐 평관을 썼느냐에 따라서 그 자기 업무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자가 양인격이면 굉장히 미인이고 인기도 있고 그래요. 대개 이제 평관은 상신은 정간에 투간이 되어야 돼요. 지지에 있는 거를 상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남자 여자 요즘은 별로 양인격을 구분하지 않죠. 여자들도 얼마든지 지금은 군인도 가고 남자들이 하는 이들을 여자분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나이에 대한 차이는 있겠죠. 성별에 대한 차이는 물론 아주 없어지진 않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많이 완화가 됐죠.
남자 여자 양인격의 여자도 얼마든지 여자로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고, 남자는 또 남자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으니까 요거는 별로 차이를, 성별 차이는 두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개 음간들이 이제 근을 겁재에다가 하는 경우는 대개 이제 인신사회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인신사회는 받는 복이 많죠. 인신사회 자체에서는 생지라고 하잖아요. 생하는 기운이에요. 좌우묘유 자체는 그거는 이제 상극을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자기가 취해와야 되는 거지만, 일간들이 양인화가 된다는 것은 거의가 인신사회의 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지의 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인에 비해서는 환경이 훨씬 뛰어나죠. 그리고 빈손으로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거는. 5월의 무토는 양인격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그리고 무토일과 토는 양인격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5월의 무토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편인격이거나 정인격이에요. 투간이 화가 투간되지 않았으면, 병화가 투간되지 않았으면 정인격이고요. 병화가 투간되었으면 편인격이에요. 정간의 비견과 편관이 함께 있으면 편관이 재생사를 받아야 비견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재생사를 받지 않은 편관이 비견을 제어했다라는 것은 그냥 자기의 실력만 키우고 자기 능력만 키운다는 뜻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춘 편관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내가 능력을 만드는, 내 능력만 만드는 편관이에요. 재생사를 받는 편관이 비견을 제어했다는 것은 경쟁력이 아주 뛰어나고 우수한 편관인 거고, 내가 상대를 이겼으니까 나는 정복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나는 이제 재생사를 갖춘 상신을 가졌으니까 나에게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많이 생겨서 적이 많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아니요, 양인격이 삼합이나 방합은 삼합과 방합을 중인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좌우묘유가 분명해야 그게 중인이에요. 삼합은 용도가 있잖아요. 방합도 용도가 있잖아요. 이거는 살아가는 방법을 말하는 거고, 삼합이나 방합은. 중인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묘유가 묘가 있거나 오가 있거나 이러한 경우를 중인이라고 하죠. 비슷한 양상이 아닙니다. 을목일간이 인월이면 일단 인이죠. 월급이죠. 근데 연간에 편관이 투출되었으면 양인격화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가 이제 무신시면은 이제 제가 이제 재니까 재생관이 되느냐라고 이제 묻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는 정제가 되는 것이고, 이제 편관은 이제 음간이 되는 것이고, 무인시는 양간이 되는 거니까, 재생살이라고 엄밀하게, 냉정하게 재생살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재화를 할 수가 없다는 뜻이고, 그 말은 재생살이 아니라는 얘기는 비견을 제어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비견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무토가 신금을 생하면, 이제 신금은 을목이라는 비견을 제해야 되는데, 이제 무토가 신금을 생하는 이유는, 뭐를 해달라는 거예요? 간목을 제해달라는 거죠. 간목을.
간목을 제어해 달라는 거고, 신금은 을목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생관이 재생살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 되는 거죠. 재화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재화가 되는 걸 이제 생이라고 하는 거고요. 음양이 다른 것은 합파라고 하죠. 합파. 원국 천간에 없는 비견급제가 대운이나 세운에서 와도 정제가 됩니다. 음간을 그냥 음인격으로 하는 것은 살이 투간되었을 때 음인이라고 해야지, 살이 투간되지 않았는데 음인이라고 하면 그건 안 돼요. 월급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음인격도 살이 상신이 투간이 되면 양인격화가 된다는 뜻이에요. 양인격화가 되니까, 양인격화 되었지만 그 특기는 대개 이제 그 지위를 추구한다라기보다가 어떤 그 자기의 자질을 개발해서 1인자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성향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주나 능력이 뛰어나서 지위를 갖게 되는 거고요. 인기가 뛰어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이제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인과 음인의 차이는 그런 차이를 이해를 하시면서 양인과 음인을 이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관을, 양인격이 정관을 상신으로 쓸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있고, 아까 내가 얘기했죠. 무관과 문관의 차이라고. 살을 쓰면은 이제 무관이 되는 것과 같고요. 정관을 쓰면 무관 속에 있는 문관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관살은 맞아요. 맞는데 업무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간의 근이 1점 무근한 병간 중중은 무슨 말이야? 근이 1점 하나도 없다는 뜻인가? 일간의 근이 하나도 없다는 뜻인가요? 지금 양인격 얘기하고 있는데, 양인격은 월에다가 급제를 둔 걸 말하죠. 일간의 근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용사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근이 무근하다. 일간이 월지에 근을 했다는 것은 어떤 그 경쟁 능력을 갖췄다는 뜻이거든요. 편관이 중중하다는 얘기는 재생살로다가 편관이 중중하면은 이제 비견을 제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비견도 없으면서 편관이 재생살로 되어 있다? 그러면 비견이 운에서 와야 공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 경쟁력이라는 것은 비견이 천간에 왔을 때 재생살한 것에 대한 효과가 드러나요. 대운에서 들어온다고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자월의 임신일주, 정간의 편제편인 식신, 지지, 신자진, 수. 지지에서 들어오는 거는 상신이 아니라 그랬죠? 괜찮은 거죠라는 뜻이 뭐죠? 이건 지금 양인격에 대한 강의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대운에서 이민 지지에서 식신 들어오면은 괜찮은 거죠. 뭐가 괜찮다는 거예요? 명리에서 괜찮은 거죠라는 건 없어요. 다 괜찮은 거죠. 다 안 괜찮은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라고 물어야지 괜찮은 거죠? 라고 묻는 질문은 없어요. 이런 질문은 안 받아들여요. 여기에다가 사주를 물어본다? 이거는 이제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유료예요, 유료. 상담을 정식으로 신청하셔서 물어봐야 될 내용이에요. 되게 이렇게 보셔요. 천간은 천간끼리 보시고요. 지지는 지지끼리 보세요. 천간의 겁재가 대운에서 왔다고 해서 지지 정제가 될까요? 라고 물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대운에 대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의 질문이세요.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다가 육신을 붙이면 안 돼요. 대운에다가는 원래 대운은 오행으로 보는 거예요. 대운은 내가 준비하는 능력을 보는 거지 대운에서 경쟁하는 거는 없어요. 사건 사고가 대운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운에서 쟁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디에서 일어나요? 연운에서 일어나죠. 편간에 천간에 있다면 식신이 천간에 있을 때와 지지에 있을 때 식신이 지지에 있는 거는 귀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식신이 이제 천간으로 운에서 투관되었을 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격을 오늘 내가 제목이 양인이 아니라 양인격이라고 붙였잖아요. 양인격이라고 붙이는 순간에 모든 것은 천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인과 편인격이 다르고요. 그냥 양인과 양인격은 다른 말이에요. 격자가 붙는 순간에 모든 것들은 천간에 있을 때만 해당되는 거예요. 지지에 있는 거는 지지에 아까 내가 쟁제라고 했잖아요. 중인을 얘기할 때 그거는 육신이에요. 육신. 육신적인 문제예요. 사실 육신과 격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지지는 이제 지지대로 보시고요. 천간은 천간대로 보세요. 지지는 내 의지가 들어있지 않아요. 환경에서 오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맞춰지질 않아요. 그래서 지지는 지지대로 보시고 천간은 천간대로 보세요. 지지에서 오는 재운으로 구모를 논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구모를 당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에서 오는 것은 그 사람의 나이를 말하는 거고요. 그 사람이 현재 처해져 있는 환경을 말하는 것이지 그 환경에서 일어나는 쟁제라는 것은 연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흉하게 작용하든 길하게 작용하든 그거는 연운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이번 이 대운에서 좋았고 저 대운에서 나빴고 이런 말은 없어요. 내가 이 대운은 내 사주에서 준비가 되었건 대운에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연운에서 쓰라고 오면은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내가 그 연운이 좋은 것이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주에 엉뚱한 연운이 오면 그 운은 내가 쓰지 못하니까 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운 지지에서 오는 재운이 구모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거는 연운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구몰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 왔을 때 양인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내가 지지에서 중인이 이제 그 쟁제를 했을 때는 암투라고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습격을 한다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공격해 올 수도 있는 암투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음흉한 그 격과는 다른 거잖아요. 정정당당함이 들어있지 않잖아요.
지지에서 일어나는 쟁제는.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격국과 육신에 대한 그 과목에 대한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업적인 문제와 나의 사회적인 문제, 대인관계, 인간관계와 내 직업과는 분명히 달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같이 보고 있잖아요. 그 구분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양인격인데 정제가 와서 일시의 재성으로 방합이 되는 것과 양인격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지지에서 오는 거는 제발 육신이라고 했잖아요. 직업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일간의 의지가 들어있지 않다고 했죠.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나요? 물론 이제 생각 없이 행동할 수도 있지만 내가 계획하고 행동하고 그 행동한 결과가 나오는 것과 내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아침에 나는 낮잠만 잤을 뿐인데 밤에 잠만 잤을 뿐인데 뭔가 저절로 이루어지는가요? 그거는 이루어진다면 그건 지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인연이 닿아서 뭔가 때가 되어서 뭔가 이제 내 의지와 내 노력이 들어가 있지 않는 상황에서 우연히 이렇게 일치가 되어서 환경이 와서 환경적인 도움으로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내 노력이 거기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내가 주도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행위를 내가 해야 돼요. 생각도 내가 해야 되고요. 결정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격이에요. 육신은 그냥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쟁제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내한테서 일어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친구한테서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내 옆집에서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 지지니까. 천간도 마찬가지예요. 천간도 육신으로 보는 천간이 있고 격국으로 보는 천간이 있는데 격국으로 말을 했을 때는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해당되는 거지만 육신으로 바라다 봤을 때 격을 무시하고 육신으로 바라다 봤을 때 그거는 내 이웃에서 일어나는 일을 마치 내 일인 것처럼 통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명리에 대한 정리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잡다한 지식은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지식이 이렇게 체계화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게 육신인지 격국인지 오행인지 용신인지 이거 정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질문 내용을 보니까. 갑진년이면은 이제 진이라고 하면은 인묘진이잖아요. 그러면 갑목이 축월에 태어난 것도 객지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축월의 갑목은 객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갑목이 진월에 왔다고 해서 진월도 엄밀하게 을목의 고향이지 갑목의 고향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갑목의 고향은 어디냐 그러면 자월 동지 이후에서부터 춘분 전까지가 갑목의 고향이에요. 춘분 이후에서부터 하지 전까지가 을목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간다라는 말은 갑목이 만약에 신유술에 태어났다면 객지에서 태어난 거죠. 뭐 병화가 해자축에서 태어났다면 객지에서 태어난 거고요. 이제 경금이 인묘진에서 태어났다면 객지에서 태어난 건데 대운에서 이제 경금일간이 신유술로 가면은 고향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갑목일간이 인묘진으로 가면은 고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기운을 따지면은 동지서부터 춘분 전까지가 갑목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에 간다라는 의미는 내 일간에 근이 있다는 의미고 일간에 근이 있다는 것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뭔가를 행할 수 있다는 의미세요. 내 고향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자기 일간의 근에 간다는 뜻이거든요. 연운이 아니에요. 이거 연운이 아니고 대운에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대운에서 가는 것은
내 고향으로 가는 거라고 하지만 연운에서 가는 거는 내 고향에 잠시 들리러 가는 거예요. 내가 고향이 알래스카인데 대운이 아프리카에 와 있어요. 한여름에 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알래스카 사람이 아프리카라고 하는 대운에 와서 그 여름에 왔으니까 그 여름의 문화와 여름에 사는 그 여름 계절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를 익혀야 되는 거지만 연운에서 왔어요. 알래스카에 사는 사람이 아프리카에 잠시 다니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화를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내가 반드시 내가 알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내가 여기 안동인데 서울 잠시 갔다고 해서 내가 서울 사람 되는 게 아니듯이 알래스카에서 남쪽으로 왔다고 해서 내가 아프리카 사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운과 대운을 구분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거기에 간 것과 내가 잠시 거기에 잠시 방문하러 간 것과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운은 거기에는 계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그 계절이 30년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간 거죠. 연운은 뭐예요? 2년이잖아요. 2년이니까 거기 방문한 거죠. 그 차이가 여러분들은 그걸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 고향에 갔으니까 뭐예요? 좋다는 뜻인가요? 나쁘다는 뜻인가요? 내 고향에 갔었는데 객지에서 태어나서 근도 없는데 이제 근이 생겼어요. 내 고향으로 와서 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없던 자신감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무리를 하게 돼요. 주변 사람들은 쟤 봐, 전에 저러지 않았는데 왜 저러지? 애가 변했어? 뭔가 건방져졌어? 많이 건방져졌어?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 뭔가 이렇게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겠죠. 왜? 그 사람의 원래 살아왔던 틀이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 근이 오니까 나도 근값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막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자기가 뭔가를 막 이렇게 사업도 하려고 하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원래는 직장인 구조로 태어났는데 근이 왔으니까 나도 지금부터는 내 사업 할 거야. 나도 지금부터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뭔가를 할 거야. 하니까 그게 구조가 잘 맞고 조화가 맞으면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내가 주인 노릇 할 거야. 사장 할 거야. 그러면 주위에서는 협조도 안 해주고 질투할 거고 이제 시기할 거고 비웃을 거고 나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좋다고 할 수도 없고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게 내가 근약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사람이 근이 들어와서 고향에 들어오니까 비로소 내가 이제 뭔가를 결정을 내 스스로 할 수도 있고 내가 뭔가를 좀 내가 이제 좀 내 의도로 뭔가를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긴 거는 좋은데 그 자신감이 지나쳐가지고 오버하게 됐을 때는 그거는 망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사주에 조화가 맞느냐 맞지 않느냐, 즉 내가 근을 가졌을 때 내가 내 근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적 요소가 갖추어져 있느냐 갖추어져 있지 않느냐, 이거를 먼저 보시고 나서 좋은가요 나쁜가요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비견을 제하지 못하면은 경쟁자가 있어서 나는 언제 퇴출이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비견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제 내하고 같은 오행이고 같은 이제 음이면 양이면 양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생각과 비견이 하는 생각이 같고 내가 어떤 거 하고자 하는 행동과 비견이 하고자 하는 행동이 같지만 이것이 이제 쟁제가 이제 되었으면은 형제 간의 이제 그 다툼과 같은 거예요. 대개 이제 부모가 이제 유산을 나눠줄 때 형제 간에 다투게 되죠. 그러면 그 비견이 겁제가 돼버려요. 마치 관이 살이 되듯이. 비견, 쟁제를 하는 순간에 비견이 겁제가 돼요. 그냥 재산이 없었으면 그냥 형제였을 텐데
부모가 재산을 내놓는 순간 서로 가지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건 비견이 아니라 급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견 군비쟁제라고 하는 것도 경쟁을 하는 순간, 재성이 오는 순간 급제가 되어버리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재생관이 되어서 급제를 재화를 하느냐, 그러니까 비견이 천간에 있으면 재생살이 되어서 비견을 재화를 해야만이 그 비견을 제쳐놓고 내가 그 정복자,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거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제하지 못하면 내 것을 뺏긴다, 내 권리를 형제한테 뺏긴다, 내 권리를 동료들이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하느냐 제하지 못하느냐는 결국은 편관이 재생관을 받았느냐 재생사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에 그거거든요. 그걸 받지 못했으면은 죄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관이 비견을 상극했다는 것은 내가 이겼다라고 이제 하더라도 그거는 그 게임에서 이긴 거지 내가 죄를 지킨 건 아니에요. 내 영역이나 내 부를 지킨 건 아니라고요. 그 게임에서 이긴 것일 뿐이에요. 그 사람의 전리품, 내가 비견을 이겼으면 비견이 가진 전리품을 내가 가져와야 되잖아. 이겼으면 이긴 거에 대한 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재생사를 받지 못한 비견을 이겼다는 것은 내가 얻은 게 없다는 뜻과 같아요. 그리고 비견을 적으로 만든 거예요. 내가 돌봐줘야 될 내 친형제와 같은 사람을 적으로 만들었을 뿐이지 그 사람을 내가 이기고 그 사람이 가진 것들을 내가 취해오지도 못했고 그 비견을 내 친형제와 같은 내 동료와 같은 사람을 적으로만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이제 상극했느냐 제했느냐의 차이를 구분하셔야 돼요. 편제가 정관을 생한다는 것은 편제의 의지와 생을 받는 정관의 의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편제가 정관을 구한다는 의미는 편제가 식신생제를 받은 이제 편제가 정관을 생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받지 않는 편제가 정관을 생하느냐가 이제 달라요. 편제가 정관을 생한다는 것은 급제를 막아달라는 뜻이에요. 편제가 정관을 생하는 건 뭐예요? 비견을 막아달라는 거잖아요. 비견을. 그런데 정관은 어떻게 해요? 정관은 급제를 막는 존재지 비견을 막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편제와 정관은 음양이 다르니까 재화가 될 수가 없어요. 재화가 될 수 없다는 건 식신생제를 했으면 제극인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편제가 하는 일이. 그런데 편제가 정관을 생했다는 것은 나를 해롭게 하는 비견을 좀 구해주세요 라고 정관한테 가서 사정한 거예요. 그런데 정관과 비견은 합의되죠. 합의되니까 어떻게 돼요? 재화가 아니고 합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관이 비견한테 가서 저 편제를 좀 이제 구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라고 사정하러 가는 것 같아요. 협조를 구하러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편제가 편관을 생겼다면 당연히 편관이 가서 비견을 그냥 재화를 해버리니까 그 비견이 내거화가 되는데 편제를 구하기 위해서 정관은 비견한테 가서 협조를 구해야 되잖아요. 합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다른 거예요. 거기에는 중간 과정이 있잖아요. 편제가 편관을 구하면 그냥 가서 재화를 하는 건 당연한 권리인데 정관이니까 비견한테 가서 저 편제 좀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코지하지 말아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사정해야 되잖아. 아니면 협력을 해야 돼. 협조를 구해야 되잖아.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편제가 요구하는 요구사항과 정관이 편제를 받아들이는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대개 이제 양인격이 아니고 편제가 정관을 생하면 직업의 변화라고 그래요. 직업의 변화. 근이 없는데
살이 강해서 일해야 되면 힘든가요? 누구 근이 없죠? 일간이 근이 없나요? 살이 강하다는 얘기는 식신이 근이 없나요? 인성이 근이 없나요? 근이 없는데 누구가 근이 없죠? 일간이 근이 없나요? 살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해야 될 일이에요. 피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이기든지 반드시 이겨내든지 그것을 해결하든지 아니면은 살에 적응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근이 없다는 것은 일간이 근이 없는 걸로 보고요. 질문 내용을 봤을 때 일간이라고 보이는데 근이 없으니까 사람한테 한 대 맞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버틸 힘이 있을까요? 일단 근이 없으면 살한테 얻어 터지기 전에 정신적인 공포 의식이 있어요. 한 대 맞으면 죽을 것 같아. 이런 어떤 그 공포감을 가지고 있어요. 한 대 근이 있으면 살이 와서 상극을 탁 했어. 맞아봐도 이거 별거 아니네. 굉장히 막 아프고 굉장히 힘들 줄 알았는데 이거 견딜만 하네. 이래가지고 이제 식신을 쓰게 되죠. 근데 근이 없으면 살이 와서 한 대 탁 치면은 폭 쓰러지죠. 대항할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 때는 살이 내 직업이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우환이 되는 거예요. 병이 되는 거고 우환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말 그대로 살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근이 있으면 살은 편관,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극복해야 될 일,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인데 살이 와서 내가 근이 없으니까 한 대 탁 치니까 폭 쓰러졌어요. 그러면 저 살은 말 그대로 살이에요. 나에게는 우환인 거예요. 우환. 근이 없는 경우에 살은 그렇다. 그러면 대신 비견이라도 있느냐? 그럼 비견이 있어서 살이 나 대신에 비견이 대신 맞아주면 되잖아요. 대신 막아주거나 비견이 살을 대신 맞아주면 내 대신에 비견이 희생이 되니까 나는 살아날 수가 있죠. 그 비견도 없으면 나는 그 살한테 항복을 해야죠. 그래서 살이 죽어라 그러면 네 죽겠습니다. 감옥 가 그러면 네 감옥 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살아야죠. 살에 이제 그 종해서 종살이란 말 들어봤죠. 요즘은 종살이 없는데 요즘은 종살개 같은 거 안 써요. 안 쓰지만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살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남편이 왜 이렇게 아주 강하잖아요. 폭력적 남편 있잖아요. 거기에서 폭력이 두려워서 항의하지 못하는 아내 요즘도 있나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60대 70대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직까지 남편이 폭군인 사람들 많아요. 이 살이 강해서 저 일간은 근이 없어서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거 이제 항복하면 돼요. 항복. 살한테 동조해주고 그래 네 말이 맞아. 네가 잘한 거야. 아우 잘했어. 이렇게 살면 돼요. 그 힘이 드는 거를 지혜로 극복하면 돼요. 살에게 동조하는 게 그게 항복하는 거거든요. 가살이라고 해요. 가살. 근데 그 가살이 이길 가짜가 아니고요. 승차한다 해서 멍해가짜를 써요. 멍해가짜. 항복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이거 이제 가살이라는 게 있어요. 가살. 이거는 살을 내가 이긴다는 뜻이에요. 이긴다는 뜻인데 이게 이제 가살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이게 말맞자가 붙어가지고 이거는 멍해가짜가 되는 거예요. 가살. 이거는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항복한다는 건 뭐예요? 그래 당신이 잘했어. 그래 잘했어. 이거예요. 이거. 그래갖고 그냥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재생살을 하는 병간이 비견을 잡으면 내부를 지킨다. 예, 동의합니다. 양인격은 이제 좌우묘유의 근을 하고 걸록격은 인신사회의 근을 했는데 양인격이 무관과 같다면 걸록격은 문관과 같다. 양인격이 대개 이제 살생필설 중에서 살과 생이라고 한다면
건록격은 거기에서 필설과 같다. 그러니까 교육, 문화, 언론 뭐 이런 분야가 건록격이라면은 양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이고 살리는 직업, 의사나 군인, 경찰, 검사 뭐 이런 분야 있잖아요. 뭔가 이런 분야, 공적인 분야, 두 개가 다 공적인 분야지만 양인격과 건록격의 차이는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장간의 평간이 겁재를 잡아주나요? 내가 계속 말을 하는데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월겁인데 지장간의 평간이 겁재라는 것은 천간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천간에 투간되어야 겁재라고 하지 밑에 있는 거는 근이에요. 근. 그러면 이거는 질문이 안 되잖아요. 지장간의 평간이 천간겁재를 못 잡죠, 당연히. 그러면 지장간의 평간이 언제, 원래 평간은 겁재를 잡는 게 아니고 비견을 잡는 거예요. 겁재는 평간과 합살을 하는 거예요. 겁재 합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장간의 평간은 겁재를 합살하는 거다. 물론 이제 합살하는 것도 잡는 거는 잡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 여기에 질문의 의도를 봤을 때는 평간이 겁재를 상극하느냐라는 의도로 들리는 것 보이는데 천간의 겁재는 지장간의 평간이 잡을 수가 없어요. 술월에 신금일간 근이 있는 겁니다. 술월에는 술중신금이 당령이에요. 당령. 당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환경에, 신금은 술월이라고 하는 환경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금은 유중신금, 술중신금이 근이 가장 왕하죠. 술중의 정화가 사령이라면 근이 없는 거예요. 근이 있으려면은 인오술 삼합을 하고 있으면 근이라고 하지 않고 사령, 용사했다라고 하죠. 일을 맡았다. 그러니까 내 직업이 정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이라는 의미는 이제 식신을 쓸 수가 있느냐, 내가 평관을 쓸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내가 평관격이거나 식신격이거나 편인격이거나 편재격이거나 뭔가 식신을 쓰거나 평관을 쓰는 격이라면은 근황해야 돼요. 그런데 정관격, 정인격, 뭐 상관격 뭐 이런 거는 근황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근황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격이냐에 따라서 그 근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근이 무슨 일을 하는 근이냐. 지금 술월의 정화사령이다 그러는데 이 일간이 뭔지도 모르겠고 뭐 하는 이제 정화라고 하는 건지, 그 일간에 따라서 술월의 정화는 신금을 재련하는 정화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통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술중의 정화가 사령이면은 인호술이 되어 있느냐, 두 번째 신금이 투관되어 있느냐, 아니면 지장간에만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 임수가 있느냐, 이런 조건들을 봐야 돼요. 그냥 요 사령이면은 근이 있는 건지, 그 근이 있으면 어떡할 건데, 이 근으로 뭐 할 건데, 뭐 할 거예요 이 근으로? 원래 이 근은 신금을 재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술중의 정화는. 그러려면 인호술이 있어야 돼요. 시상 1위 평간격은 이제 뭐 가령 이제 뭐 무토일간이 갑인시다 이러면 이제 그거죠. 저건데 근거가 없어요. 평간격이 시에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건 개인적인 영달을 위한 평간이거든요. 평간이 있으려면 연이나 월에 있어야죠. 그게 이제 공적인 평간인데, 시상 1위 기격이라고 하잖아요. 시상 1위 기격, 평간격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간상관이 음간살을 이제 상극하는 거죠. 대개 음간의 상관은 합살을 하는 거에 원칙이잖아요. 음간의 상관은 상관이 그러니까 양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간이 양간이면 상관은 음이 되잖아요. 그 음이 살이라고 하는 양을, 그 일간의 평관을 가서 상극하는 걸 가살이라고 해요. 그 일간이 일간이면 상관이 양이 되니까 평관을 가서 합살을 하는데, 양일간이기 때문에 합살을 할 수 없고 상관을 가지고 가서 양평관을 상극하는 걸 가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기는 걸 말하는 거죠. 그 살을 이긴다. 밑에 거는 살에게 항복한다. 위의 가살은 내가 살을 이긴다. 대개 걸럭도 이제 두 개면은 너무 왕하잖아요. 일간이 왕하다는 것은 관살을 이제 무시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개 양인격과 걸럭격이 월에 근을 한 것을 일간이 근한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월령이잖아요. 월령. 그래서 그걸 용사했다 이래요. 용사했다 이러지. 간목이 5월에 근을 간목이 묘월에 근을 했으니까 그게 간목의 근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간목의 일자리인 거예요. 격이니까 월지니까 일간의 환경인 것이지 일간의 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일간의 근을 하려면은 간목이면은 인의 근을 하고 묘의 근을 해야 되겠죠. 중인이야말로 일간의 하나는 근이고 하나는 일간의 원령이잖아요. 일간의 직업이고 일간이 살아가는 환경이에요. 그걸 일간의 근이라고 하면 안 돼요. 걸럭격도 마찬가지예요. 간목이 인월에 근을 했다. 그거는 원령이잖아요. 일간의 근이 아니고 원령이에요. 원령이라는 것은 내가 맡은 소임이라는 뜻이고요. 내가 살아가는 내 집이라는 뜻이지,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실천하고 추진하고 하는 그 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일간 양인격은 월지의 겁재는 일간의 근이 아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를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동안에 내 머릿속에 박혀있는 게 있으니까. 일간이 걸럭격은 월지는 일간의 근이 아닙니다 이러면은 이해를 안 하려고 해요. 왜 같은 간목인데 왜 근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월지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일간의 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그거를 내가 말을 해도 그걸 안 들으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근이라고 해라 그냥 그러고 마는데, 실제로 근은 이제 양인격과 걸럭격은 연지, 일지, 시지에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두 개라는 것은, 걸럭이 두 개라는 것은 일간이 근을 가지고 그러니까 용사를 했다는 뜻이에요. 일간이 실천 능력도 있고 뭔가 내가 받은 능력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용기와 이런 걸 다 갖추고 실력까지 갖췄다는 뜻이죠. 그래서 두 개라고 하잖아요. 중인을 두 개라고, 두 가지 업무를 한다고 했잖아요. 공적인 업무, 사적인 업무 두 가지를 다 한다고 하듯이 걸럭도 두 개라는 건 일간의 근도 하고 월지에서 나에게 주어진 업무도 하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자꾸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 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양인은 근이 아니다, 일간의 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3번 정도 한 거 기억이 나거든요. 뭐 들은 분도 있고 안 들은 분들도 있겠지만
축월의 신금일간이 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근은 근이죠. 왜 그러냐 그러면 축월이라는 것은 개수의 질이잖아요. 개수의 고향이니까 신금일간이 근을 했느냐 그런 질문은 아까 수월의 정화에 근을 했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은 질문이거든요. 사유축이 되어 있으면 축월의 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축월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간의 능력, 사유축이라고 하는 금생수 하는 능력을 위해서 내가 이제 사유축이 존재하는 거고, 그냥 사유축이 없고 축월의 신금만 있으면 나는 용사하지 못했다. 내가 조상으로부터 어떤 작은 어떤 유전인자 자질을 물려받긴 했지만 그것이 내 직업화가 될 만큼 경쟁력을 갖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내 근으로서 쓰기에는 부족한 근이다. 근이란 거 뭐라고 했죠? 아까 내가 식신을 쓰느냐 편관을 쓰느냐. 식신을 쓰는 편재, 편관을 쓰는 편인. 편재격, 식신격, 편관격, 편인격이라면은 근이 왕해야 되지만 그 이외의 근을 왜 찾느냐. 삼합으로 근을 했다 그러면 내가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 부족한 능력을 만들기 위한 근이 되는 것이고, 신유술에 근을 했다는 것은 내가 그 환경과 내 고향에서 타고난 어떤 인맥을 나는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나는 신유술에 근을 한 것이고, 그 근이 해야 될 목적이 있는데 내가 하는 그 근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근을 왜 찾아요? 왜? 근을 내 근이 무슨 일을 하는 근이냐 이렇게 물어야지. 무슨 격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격인데 내 근은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묻는 게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근이 있느냐 없느냐. 근이 있어서 뭐 할 건데요. 어떻게 쓰는 건가를 물어야죠. 일단은 수월은 신금이 당령이기 때문에 근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화가 사령인 경우에는 정화가 인호술이 되면은 그 정화가 격이 되는 거예요. 격이. 정화가 격이 되는 거고, 만약에 정화가 인호술이 되어 있지 않으면 술중에 무토가 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금은 당령이기 때문에 신금의 근은 분명히 신금의 근이에요. 왕한 근인 거예요. 키키님, 내가 지금 설명한 거 알아들으셨죠? 신금일간이 수월이면 신금이 당령인데 정화가 사령이면 근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지금 내가 설명한 내용이에요. 이게 대운에서 상관이 온다는 말은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내가 설명을 했지만 대운은 오행으로 가라 그랬죠. 오행. 내가 어떤 자질을 만들어야 되느냐를 물어보는 게 대운이에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이런 운이 왔는데 이게 내한테 합당한가요? 내가 지금 이러한 재주를, 이러한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내가 이 나이에 이 공부를 해서 쓸 수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은 대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천간으로 상관이 오면 그러면 이미 그 대운 자체를 육신화 시킨 거잖아요. 대운을 인간관계화 시킨 거예요. 그건 질문이 아닌 거예요. 그 질문이 잘못된 거고 과목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대운을 보는 방법은 내가 능력을 만드느냐, 능력을 만들지 못해서 퇴보되느냐, 내가 어떤 능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인생의 나이가 몇 살인데 이때 이러한 운이 왔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안 물어보고 대운이 뭐 천간에 상관이니 겁재니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겁재가 오행으로 뭔지 그건 오행으로 분명히 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상관이다 겁재다 이러면은 나는 대답할 수가 없어요. 못 대답해요. 어떻게 대답하죠?
간무경이 천간의 본인 의지라면 재생관이 되는 거잖아요. 재생살이 되어서 간목을 제화하는 거잖아요. 그럼 간목을 제화하면 되겠어요? 비견을 제화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간무경인 경우, 이런 경우는 간목이 하나 더 있어서, 그렇죠? 재생관을 하는 이유가 비견을 제화하기 위함이죠. 근데 비견도 없는데 간무경을 했다는 얘기는 천간에 비견이 왔을 때 무경에 대한 공을 세우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렇게 간무경 일간을 상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없어요. 일간이 재성을 상극한다는 것도 없고요. 이제 일간이 근역하면은 당연히 병관이 일간을 상극하죠. 상극하지만 이렇게 무경 재생살을 하잖아요. 재생살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재성을 지키기 위해서 비견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간이 재성을 상극하지 않는데 왜 살이 일간을 상극하느냐는 거죠. 일간은 재성을 상극하지 않아요. 항상 비견이 재성을 상극하고 겁재가 재성을 상극하니까 재생관이 필요하고 재생살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저 간무경은 재생살이잖아요. 재생살이면 비견이 있어야 재생살이 비견을 제화하지, 일간이 재성을 건들지도 않는데 왜 살이 일간을 상극하느냐는 거죠. 그런 논리를, 상생상극에 대한 논리를 이해를 하시면 명리학은 아주 쉬운 거예요. 근데 그런 논리를 설명해 주는 선생을 못 만났겠죠, 아직까지. 편제격도 필요하죠. 왜? 편제격은 식신생제를 받아야 되고, 편제격은 식신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근황하죠. 편인격은 역시 편간을 써야 되니까 근황해야 되고. 키키님 다시 이제 뒤로 나중에 돌아가서 제가 한 말 다시 들어보세요. 이해가 안 되면요. 대우는 계절이고 연우는 심는 작물이다. 예, 맞아요. 맞다고 보면 되죠. 연우는 2년씩 잡아서 5년을 가는 게 그게 이제 10년이죠. 그게 잘못 해석이 되어서 어떻게 됐어요? 정간지지를 5년씩 따로 본다라고 나와가지고, 그래갖고 개두절각이라는 논리를 또 만들었죠. 그게 이제 그게 이제 해석이 이제 잘못되면은 그런 식으로 가요. 10년을, 2년을 5년씩 잡으라고 했는데, 5년을 갖다가, 정간지지를 갖다가 5년씩 잘라가지고, 정간 따로 보고 지지 따로 보는 그런 오류를 200~300년 동안, 잡아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치는 게 지금 너무 힘이 들죠. 사주에 없는 것도 사주에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인성이 없다고 해서 부모가 없나요? 내가 관이 없다고 해서 학교를 안 다녔나요? 관이 없다고 해서 우리 집 옆에 주민센터가 없나요? 겁재가 없다고 해서 고요한님 고맙습니다. 겁재가 없다고 해서 내한테 경쟁자가 없나요? 내 거를 탐하는 사람이 없나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세상인데 왜 내 경쟁자가 없겠어요? 내 사주에 겁재가 없을 뿐이지 내가 살아가는 환경에는 겁재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운에서 들어오면 있는 거예요. 양인격이 관살 없이 인성설계하면은 부모 등골이 사라지나요? 아무래도 부모의 능력이 끊임없이 나오려면은 관인상생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인성이 관해생을 받지 못하면은 양인이 이제 인성을 겁재가 이제 설기를 한다거나 하게 되면
부모가 도와주고 싶지만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하는 환경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인성이 설계된다는 것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부모님의 건강이라든지 부모님의 임종이라든지 이런 거 볼 때 인성 설계를 많이 보는데, 관살의 생을 받으면 아프시더라도 치료가 된다라고 하고요. 관살의 생을 받지 못하면은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보시고, 또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인성 설계가 언제 되느냐? 이제 인성운의 인성이 설계가 돼요. 그리고 비견 겁재운의 인성이 설계가 되고요. 식상운의 인성이 설계가 돼요. 그러니까 인성운에만 인성이 설계되는 게 아니라, 비견 겁재운에만 인성이 설계되는 게 아니라, 인성운에도 인성이 설계되고 비견 겁재운에도 인성이 설계되고 식상운에도 인성이 설계가 돼요. 내가 겁재가 없다는 얘기는 어려운 문제는 내가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겁재가 있는 사람들이, 집안에 있는 어려운 문제는 겁재가 있는 사람들이 다 해결하죠. 밑에 있는 근은 모두 일간의 근이지 비견의 근이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일간의 근이에요. 비견 밑에 있던, 겁재 밑에 있던, 겁재로 있던, 비견으로 있던 밑에 지장간에 있는 건 모두가 다 일간의 근이에요. 고현님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뭐 돈 주는데 뭐 너라 그러면 어때? 비견운 그러지 말고 비견 겁재운 그러세요. 비겁운 이러세요. 인성설계는 비겁운, 식상운, 인성운 이렇게 해야지. 비견운만 얘기하면 겁재운은 그러면 인성설계 안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논리가 나올 수가 있죠. 신유강님인데 질문이, 정화일간이 무술을 이제 술중의 정화를, 술중의 무토를 상관으로 쓴다는 뜻인데, 간목정인이 있고, 신미년, 신미생이란 뜻이구만. 91년생 신미년, 미중정화의 근을 하고 편재를 가집니다. 정화일간이 빈재를 가집니다. 간목이 있지만 근이 있으니까 상관생재 쪽으로 가는 거죠. 상관격이면은 원래 지향하는 게 관인상생을 지향하죠. 상관격은. 그러면 상관격이 상신이, 정인이 있어야 되겠죠. 정인이. 그러면 이제 간목 정인이 천간에 투관되어 있으면 이제 상관격이 성격이 된 거예요. 성격이 된 건데, 이게 술월에 이제 술중에 무토를 상관으로 할 때는 정화가 사령일 경우에 술중 무토를 격으로 삼는데, 저게 정확한 상관격인지 아니면은 편재격인지 의심이 좀 가요. 제가 술월이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신금이 당령이잖아요. 그러면 대운수가 이제 정화일간이면은, 정화일간의 신미생이면은 여군이잖아요. 여군이면은 몇 대운이냐에 따라서 신금이 사령이냐 정화가 사령이냐가 이제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게 달라져요. 헤어질 결심님께서도 또 잔장값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셔요. 상관은 인성을 쓴다. 그리고 상관생재라고 하는 것은 근을 쓰는 거고요. 관인상생이라고 하는 건 인성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간이 근황하면은
내가 상관폐인이 비록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격화를 해서 상관폐인으로 자격화를 해서 전문직 상관생제로 가게 되고요. 일간이 근황하지 못하고 인성으로 왕하거나 급제로 왕한 사주라고 하면은 관인상생을 택해요. 그래서 이제 관인상생의 삶을 산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일간이 근황하면 상관생제, 자격화가 되어서 상관생제 쪽, 일간이 인왕하면은 그냥 관인상생, 그러니까 이제 그 조직생활, 아니면 뭐 이렇게 자격화가 된 이후에 조직생활, 자격화가 된 이후에 개인사업, 뭐 이렇게 보면 되죠. 갑목은 갑진으로 진중개수의 생을 받지 못합니다. 진중의 개수는 을목을 생하는 개수지 갑목을 생하는 개수가 아니에요. 아, 재미있는 질문을 해주셨네. 저는 다 안다고 너무 많이 알고 있다고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지금도 사주를 앞에 놓으면 두려움을 느껴요. 겸손함을 느끼고요. 항상 나는 사주를 대할 때는요, 늘 제가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람들의 삶은 단순한 것 같지만 그 사람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요소는 다 다르거든요.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이게 이래서 일어난 건지 저래서 일어난 건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다 다르고요. 거기에서 오는 어떤 그 판단이 나와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도, 그 사람의 심상까지도 내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늘 지금은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그 사조라고 하죠. 그 유행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변화를 하는데 나는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의 삶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의 어떤 그 사고방식을 나는 익히려고 늘 나는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제가 젊은 분들, 즉 20대, 30대 이분들의 사주를 내가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늘 사주를 앞에 놓으면 두려움을 느끼고 이 겸손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주 보는 거를 조심스러워 기가 많이 빠져나가요. 사주를 하나 볼 때 그냥 아는 대로 막 말로 그냥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사주를 보려고 하면 그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음양, 오행, 용신, 육신, 격국을 전부 분석을 해야 돼요. 사주 보기 전에.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의 질문과 이제 내가 이제 대답하는 것의 요점이 음양에 대한 질문이냐, 오행에 대한 질문이냐, 용신에 대한 질문이냐, 격국에 대한 질문이냐, 육신에 대한 질문이냐, 그걸 1초, 2초 만에 판단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그거를 대답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직업이 굉장히 피곤한 직업이에요. 공부하지 않으면 도태가 돼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답이 됐나요? 체스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서 공부할 때가 되면은 이 공리는 혼자서 하셔야죠. 어디서 배우는 거는 뭐 이제 선생님들이 저는 이제 여러분 계셨죠. 여러분 계셨고 영향을 받은 선생님은 이제 물론 이제 있겠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으면은 스스로 해야 돼요, 공부를. 뭐 그게 선생님이 뭐 일거수일투족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거를 배울 수가 있다? 그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공리하지 않으면, 내가 연구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어떻게 응용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이건 결국은 본인과의 싸움이에요. 공부하지 않으면요 도태가 돼요. 이 명리학이라는 것은 제가 명리를 그만두는 시간까지는, 내가 상담을 업으로 하는 순간까지는
내가 강의를 하고 있는 순간까지는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어제 했던 말 오늘 또 하고 오늘 했던 말 내일 또 하면 학생들이 오겠어요? 똑같은 말이라도 말을 바꿔서 해야 돼요. 그거 바꾼다는 것은 내가 궁리하지 않으면 거기서 나오지를 않거든요. 끝없이 노력한다는 것은 일단은 이제 좀 근황해야 되겠죠. 인성도 이제 어느 정도 인성의 기운도 있어야 되고 근황도 해야 되고 그렇죠. 저는 이제 인성과 근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관도 있고요. 이제 저는 무토일간에 이제 갑인시예요. 그런데 이제 그 월은 병진월이고요. 무술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비견도 가지고 있고 근황해요. 그러니까 지구력 하나는 제가 끝내줘요. 한번 앉았다 그러면 아침에 앉으면요 저녁까지 안 움직여요. 공부를 하든 상담을 하든 뭘 하든 안 움직인다 보니까 제 폐가 망가졌어요. 그렇게 한 30년 지나고 나니까 폐가 망가져서 폐이식 수술을 하고부터는 제 삶의 방식을 패턴을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래서 지금은 하루에 최소한 1시간, 2시간은 운동을 해요. 한두 시간은 꼭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비견보다는 겁재가 있으면은 남의 어려움을 외면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겁재가 있으면 사람들이 내 거 뺏어간다라는 의견만 가지게 되는데, 대개 천간에 겁재가 일간이 이제 겁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안에 어렵고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겁재가 있는 사람이 대개 해결사가 되는 거예요. 폐이식 수술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폐이식 수술하기 전에는 맨날 기침을 했었어요. 이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불편했었는데 지금은 그거 안 하니까 살 것 같아요. 아니 천간에 있어야 돼요. 천간에 겁재가 있어야 내가 그러한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항상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오늘 시간이 벌써 꽤 흘렀습니다. 꽤 흘렀고 오늘 저에게 기부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다시 한번 오늘 기부해 주신 분 고요한님, 헤어질 결심님, 최순원님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